안녕하십니까. 구독자는 차사남 권중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엔진 오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 엔진 오일을 무슨 오일을 써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광유를 써야 되느냐, 합성유를 써야 되느냐, 광유는 무엇이고 합성유는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거를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다 빼고 가장 알기 쉽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듣기 쉬운 그 언어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엔진 오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성유가 가장 좋습니다. 합성유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지만 그 합성유의 종류에 대해서는 100% 합성이냐 50% 합성이냐, 물론 100% 합성이 좋죠. 50% 합성은 말 그대로 50%만 합성한 게 합성유예요. 그러면 합성이 뭐냐?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이 보약을 먹죠? 그러면 그 보약에는 당기도 있고, 녹용도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많은, 우리 몸에 좋다는 모든 약재들을 섞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뽑아 올린 것이 보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합성유도 마찬가지죠. 오일, 잘추. 그 기유에다가, 우리가 방청 효과를 내는 그 첨가제나,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의 온도를 낮춰주는 첨가제나, 그 다음에 밀폐,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약재들을 집어넣어서 끓여내서 뽑아 올린 것이 합성유라고 그러는 건데, 그 합성유는 우리 엔진 오일을 상당히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새 차만 합성유를 쓰고 어느 정도 연식이 지나가면 이제 뭘 합성유를 쓰냐, 비싸게 그냥 광유 넣지. 하지만 그거는 정확한 차량 관리는 아닙니다. 왜래 더 나이가 있고 차가 연식이 올라갈수록 합성유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 사람도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사람이 젊어서 밥을 한 끼 두 끼 굶는 거는 별로 티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밥을 한 끼 두 끼 굶는 것이 틀림없이 나이가 들면 티가 납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정확한 오일 시기와 좋은 오일을 넣느냐, 또 어떤 오일을 넣느냐에 따라서 차가 연식이 가면서 오일을 소모하느냐, 그 다음에 차 엔진 소리가 좋냐 안 좋냐는 바로 연식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차가 어렸을 때부터, 차가 새 찰 때부터 오일 관리를 잘해서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첫 번째가 엔진 오일 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합성 오일을 쓰는 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에서 고객님들께서 많다고 그래요. 비싸잖아. 근데 비싼 만큼 그만큼 효과가 없잖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다. 왜냐, 광유라는 것은 엔진 오일의 주기를 한 5,000km 밖에 안 갑니다. 하지만 합성유는 10,000km 이상을 타도 그 오일의 점도나 그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엔진의 온도는 90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진 냉각수가 90도가 되면 팬이 돌아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엔진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냉각수가 그것을 유지한다고 보지만 엔진 오일 또한 엔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엔진 오일은 윤활작용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엔진 오일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윤활작용이죠. 하지만 엔진 오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윤활작용 뿐만이 아니라 엔진의 온도를 식혀주는 냉각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냉각수만 엔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엔진 오일도 엔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한몫하죠. 그 다음에 방청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방청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손님들이
많이 오랫동안 타다 보면 엔진에서 오일이 새, 엔진에서 냄새가 나, 이런 것이 다 그 엔진 오일 관리를 잘못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준 차는 방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일이 소모되거나 오일이 바깥으로 새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광유를 쓰게 되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광유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안에서 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타서 없어지는 것이 타르가 돼가지고 엔진 곳곳에 찌꺼기로 남아 있는데, 이 합성유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합성유는 그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유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교환식이 아까도 10,000km를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오일의 성능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합성유가 유리할 수 있죠. 비용도 그렇게 보면 5,000km에 한 번 가는 거와 10,000km에 한 번 가는 거는 거의 배 차이기 때문에 그 돈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성유보다는 광유 쪽으로 많이 선택하는 부분이 많지만, 어디서 오일을 교체하더라도 합성유를 가는 것이 내 차에 정말 유리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차를 잘 관리했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성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써야 되는 종류는 그 다음에 또 고르시면 되고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정비소에 가서 광유로 갈지 말고 합성유로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비사님들께서 잘 그 또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차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사남 권중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